자, 지금 시간이 2023년 3월 14일 화요일 오후 4시 14분입니다. 코스피 200 지수 305.58, 2.44% 내렸는데요. 오래간만에 많이 내렸네요. 이렇게 많이 내린 게 흔치가 않은데, 어쨌든 이제 분기봉은 아직도 상단선 위에 있습니다. 분기봉은 계속 상단선 위에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 있냐면 300.94에도 있고 294.87에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분기봉의 상단선을 다 복구해 준다 그러면 294 아래로 내려가야 돼요. 294. 지금이 305죠? 아직도 10% 더 내려야 되는 거예요. 분기봉이 정상치로 돌아가려면 아직도 10%가 더 내려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월봉으로 보면 이제 하단선 아래로 내려갔죠. 월봉은 하단선 아래로 내려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매도는, 신규 매도는 못해요. 신규 매도는 들어갈 수가 없고 그냥 홀딩만 하는 거죠. 아, 내려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으로 홀딩만 하는 거지. 여기서 뭐 내려가더라도 신규 매도를 잡아서 뭔가를 할 수 있다, 이제 그런 생각은 저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내려간다라는 거하고 하방에 배팅을 한다 하고는 다른 거잖아요. 그래서 내려가길 바라지만 하락에 배팅하기에는 자리는 너무 안 좋다는 거죠. 자, 주봉은 뭐 말씀드렸다시피 아래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흘러내리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어요. 자, 여기서 고려하셔야 될 게 있는데 몇 가지만 제가 체크를 하고 넘어갈게요. 이렇게 이거를 현재로 바꿔서 보시면 조금 더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될 거예요. 오늘 화요일인데 화요일 기준으로 지금 거래량이 몇 프로냐? 36.51%예요. 36.51%. 거래량은 적은 거죠. 40%는 넘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봉은 장대음 봉인데 거래량은 그렇게 많이 실려 있지는 않습니다. 거래량은 많이 실려 있지 않다. 일봉은 124.64%가 나왔어요. 일봉은 124.64%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주봉은 아직 36.51%밖에 안 됩니다. 월봉의 거래량이 47.49예요. 47.49. 자, 오늘 날짜를 보자고요. 날짜를 보면 총 10거래일이 지났죠. 9거래일. 오늘까지 9거래일이 지났어요. 9거래일이 지났으니까 22거래일 중에 9거래일이 지난 거잖아요. 그럼 40.9%가 정상적인 거래량이에요. 40.9%. 40.9%가 정상적인 거래량인데 지금 거래량이 몇 프로냐면 47.49%예요. 그러면 41% 잡고 6.5% 정도. 6.5% 정도 거래량이 더 나온 거죠. 그러니까 월봉은 거래량이 늘고 있다는 거예요. 주봉은 줄고 있고 월봉은 늘고 있고 그래요. 자, 여기서 이제 해석을 하는 방법이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지금 303.10이에요. 303.10인데 다음 주에 이번 주 고가 못 넘으면 고가 투자 심도가 이렇게 내려갈 거예요. 이렇게 내려가요. 그러면 말씀드렸다시피 303.10 아래로 내려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주 종가가 303.10보다 낮고 다음 주 고가가 303.10보다 낮아야 되는 거예요. 이번 주 고가는 어차피 303.10보다 높아요. 그러니까 다음 주에 이번 주 고가를 못 넘는 상황이 온다면 다음 주에 고가가 303.10보다 낮을 확률이 있다는 거죠. 그 얘기는 이번 주 종가가 303.10보다 밑으로 내려가야 가능한 거잖아요. 그런 걸 뜻해요. 그러니까 이게 상승할 생각이 없으면 종가는 303.10보다 낮아질 확률이 높다. 왜? 다음 주에 고가가 303.10보다 낮아야 되니까.
다음 주에 이번 주 저가를 깨면, 예? 다음 주에 이번 주 저가를 깨면, 다음 주에 이번 주 저가를 깨면, 예, 저가 투자 심도가 내려가죠. 내려가면, 예, 그 맨 아래랑 동급이에요. 예, 지금 아래 284? 284.3이랑 동급이에요. 그러니까 다음 주에 이번 주 저가를 깨면 284.3이랑 다음 주 저가랑 동급이라고요. 예, 거기까지 가도 되고 안 가도 되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종가가 있죠. 종가도 한번 봐야 되는데 아직 종가는 문제가 없어요. 예, 아직 종가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예, 다음 주에 이번 주 고가를 못 넘으면 다음 주에 고가는 303.10보다 낮아야 된다. 예, 그 얘기는 이번 주 종가가 303.10보다 낮을 수 있다는 거예요. 다음 주에 이번 주 고가를 넘지 못할 거면. 그리고 거래량은 지금 다 메뉴에 있잖아요. 예? 지금 다 메뉴에 있는 편이거든요. 여기도 메뉴에 있고 거래량이 여기도 메뉴에 있어요. 지금. 그러면 예, 다 뚫을 수 있어요. 예. 1번, 2번 다 뚫을 수 있습니다. 내려가는 걸 막을 의지는 없는 거예요. 자, 됐죠? 네. 근데 주봉상 하단선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 흘러내리는데 문제 없다는 거예요. 월봉이 문제지 주봉은 내려가는데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자, 일봉은 만약에 등가로 시작하면 감아 올릴 가능성이 있어요. 한 307.06 여기까지. 예, 등가로 시작하면 감아 올릴 가능성이 있는데 문제는 이제 오늘 밤에 그 CPI 발표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어떤 식으로 움직일지는 지켜봐야 돼요. 그죠? 개파락이 나올 수도 있고 갭상승이 나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과는 지켜봐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제 이야기를 할 때 오늘이 상승시킬 수 있는 좋은 날이다. 오늘 상승시킬 수 없으면 그 다음에 3일은 상승하기 어렵다. 예, 그렇게 얘기를 드렸잖아요. 예. 근데 오늘 하락했어요. 예. 저 종이 다 하락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일단 저가랑 고가는 상승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저가는 5거래일, 고가는 2거래일. 예. 그러니까 고가는 목요일까지 상승 방법이 없고 저가는 5거래일이에요. 5거래일. 다음 주 화요일까지. 다음 주 화요일까지는 투자심도 계속 내려갈 거예요. 그러니까 올라갈 거면 저가를 계속 지키면서 올라가야 되지 중간에 저가 깨지면 다시 쏟아지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 하방 우위의 흐름이다라고 보여져요. 아직까지는. 예, 이번 주는 일단 끝날 때까지는 하방 우위의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매수 전략은 제가 봤을 때는 신중하게 접근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매수하는 게 쉽지는 않을 거라는 거죠. 특히 전봉의 저가가 깨지잖아요. 전봉의 저가. 예, 전봉의 저가가 깨지면 그냥 매수는 무조건 드랍이에요. 왜냐하면 전봉의 저가를 깬다라는 행위, 전봉의 저가를 깬다라는 행위는 분기봉이 가고 싶은 대로 간다는 뜻이에요. 전봉의 저가를 지키면 월봉이 가고 싶은 대로 가는 거고 전봉의 저가를 깨면 분기봉이 가고 싶은 대로 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분기봉은 밑으로 당기고 월봉은 위로 끌어올리잖아요. 예, 그러니까 월봉이 끌어올리면 저가를 지키는 거고, 그죠? 저가를 깨면 분기봉이 끌어내리는 거예요. 근데 어제는 특이하게도 저가를 깨는데 끌어올렸잖아요. 그럼 이건 양쪽의 힘이 공존한 거죠. 예? 분기봉은 내리고 월봉은 끌어올렸고. 근데 오늘은 확실하게 예, 월봉보다는 분기봉 쪽에 쏠려 있으니까 예, 이게 다시 양봉으로 돌기 전까지는 예, 분기봉이 우세하다라고 보시고 접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여기까지 설명드렸습니다. 다음에 선물 분기봉 아직 상단선 위에 있고 월봉은 하단선 아래로 내려갔고 이게 내려갔기 때문에 할 얘기 없는 거예요. 예?
이게 내려갔습니다. 지금 밑으로 내려가 있기 때문에 딱히 할 수 있는 얘기가 없어요. 이거 선물 특이하다. 잠깐만요. 이거 보시면 이게 선물 차트랑 고보스 차트랑 똑같구나. 그러네요. 현물도 그런가? 잠깐만요. 종가가 여기가 제일 높아요. 종가가 여기가 제일 높거든요. 그러니까 종가가 이게 제일 높은 거예요. 이게 종가. 제일 높은 상태에서 내려가잖아요. 여기가 제일 낮아요. 그러니까 종가 1, 종가 2 이렇게 잡으면 종가 1이 제일 높고 종가 2가 제일 낮아요. 근데 실제로 낮은 건 얘거든요. 종가 낮은 건 종가 3. 그러니까 지금 상태에서 이번 달에 종가가 하락한다라는 것. 이번 달에 종가가 하락한다라는 거는 종가 1번에서부터 종가 2번까지 중에 제일 낮은 종가를 깨야 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종가 3 아래로 가야 된다는 거죠. 요 종가. 이 종가가 얼마냐? 종가가 294.75예요. 그러니까 이 정도 아래로 내려가야 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구조적인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달에 종가가 전달 종가보다 상승하지 못하면 294.75 아래로 내려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추봉. 추봉은 잘 내려가고 있죠. 거래량은 메뉴에 있습니다. 이 거래량이 메뉴에 있는 건 월물 교체에 따라서 그 이전 물보다 현재 당월물이 훨씬 더 거래량이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거래량이 당연히 증가하고 이게 그 당월물이 차월물로 변경되면서 생기는 이전 물량 때문에 거래량이 이렇게 늘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월물 초에는 거래량이 이렇게 증가합니다. 그래서 거래량이 메뉴에 있어요. 그래서 내려가기 훨씬 더 좋아요. 하단선 발달한 거 없습니다. 이번 주에는 그죠? 고투하고 종투가 내리고 있고 이제 다음 주부터 저투가 내릴 수 있죠. 그래서 다음 주 이제 저투 내리면 3주간 그러니까 4월 1주까지는 이제 하락에 유리한 구간이 만들어지는 거죠. 참고하세요. 자, 그 다음에 뭐 일봉은 볼 게 없어요. 일봉은 가격적인 메리트는 없습니다. 매도자에게 가격적인 메리트는 전혀 없어요. 일봉 보고 매도할 거냐? 그럼 저는 안 해요. 일봉 보고 매도할 거냐? 안 하고 다만 매도를 유지할 거냐? 그러면 예스죠. 왜? 저는 분기봉을 보고 있으니까. 일봉이 뭐 올라갔다 떨어지든 그냥 떨어지든 그건 이제 제 관심사가 아니고 저는 이제 분기봉을 보고 분기봉의 상단선이 이미 294대까지 있기 때문에 일단은 끝까지 믿어보는 거예요. 어디까지 끌어내리는지. 자, 이게 이제 띵글로 해석한 거고요. 우리가 이제 보는 것 중에 일목도 보고 있잖아요. 일목으로 잠시 확인을 하겠습니다. 자, 코스피 200 지수 305.93 그죠? 305.93 전환선 9 305.93에 있었다. 그래서 그쪽으로 끌어내릴 거다. 오늘 끌어내렸습니다. 끌어내린 거 보셨죠? 그 다음에 여기는 어차피 대도 났으니까 상관없고 주봉을 보시면 지금 얼마냐? 여기잖아요. 319. 여기 319.57 그죠? 이 319.57이 이게 마지노란 말이에요. 이게 그죠? 319.57이 마지노예요. 근데 지금 여기랑 멀어지는 거잖아요. 여기랑 멀어지는 거예요. 여기랑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어디로 간다? 278로 간다는 거예요. 278.39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3월 말까지 319.57로 돌아오지 못하면 방향이 어디로 간다고요? 278.39로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코스피 보세요. 여기 지금 선행스팬 2 그죠? 선행스팬 2 하고
여기 기준선 26, 2352.83. 예. 여기로 올 가능성이 높다 그랬잖아요. 예. 여기로 올 가능성이 높다 그랬잖아요. 왜? 코스피 200 지수가 이미 후행스팬이 기준선 26을 대드냈기 때문에 코스피 지수도 후행스팬이 기준선 26을 대드낼 가능성이 높다고요. 그래서 2352.83 아래로 내려갈 수 있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 오늘 왔어요. 예, 오늘 왔습니다. 근데 전환선구는 더 낮아요. 2340.56이니까 더 내려가야 되죠. 예. 코스피 200 지수가 전환선 9가 왔는데 코스피 지수가 안 오겠어요? 걔도 가야 돼요. 그러니까 아직 아래쪽으로는 더 여력이 있다라는 거고요. 만약에 이번 달에 2350이 아래에서 끝나면 상승은 끝나는 거예요. 그죠? 상승은 끝나는 거예요. 이걸 대들을 내면 일단 끝난 거예요. 제 입장에서. 그 다음에 어떻게 움직이든 그건 안 중요해. 끝난 거예요. 그러면 결국에는 인버스가 골드를 내야 되거든요. 그 인버스가 골드 내려면 생각보다 하락폭이 커야 돼요. 그래서 아마 이번 달에 2350이 아래에서 마감을 하면 올해 내에 굉장히 큰 악재가 터질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이 구조에서 보면 이게 지금 선행스팬 2잖아요. 선행스팬 2 위에 만들어진 저가하고 선행스팬 2 아래에서 만들어진 저가를 비교하면 선행스팬 2 아래에서 만들어진 저가가 선행스팬 2 위에서 만들어진 저가보다 보통 높아요. 아니, 선행스팬 2 아래에서 만든 저가가 선행스팬 2 위에서 만든 저가보다 낮아요. 그러니까 지금 만들어진 저가를 깰 확률이 무지 높다는 거예요. 이렇게 봉을 그리면 얘를 깬다는 거죠. 얘를 깰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이쪽에서 바닥이 나오니까. 여기서 바닥이 나오는 게 아니라 이쪽에서 바닥이 나오니까 이 저가는 깨질 확률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번 달에 2350이 아래에서 마감한다라는 건 상당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봐요. 고버스 거래자에게는 뭐 말할 필요도 없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기 만들어진 저가가 여기서 깨잖아요. 여기 이거 저가가 얼마죠? 1985.95 그다음에 1984.53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만들어진 저가가 여기서 만들어진 저가가 여기서 깨지잖아요. 그러니까 이쪽에 있는 저가보다 이쪽에 있는 저가가 상대적으로 더 낮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그런 내용을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게 튕겨서 올라가겠지.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게 밑으로 내려가면 얘를 깨러 간다는 거예요. 밑으로 얘가 내려가면 얘를 깨러 가는 거라고. 기본적으로. 구조적으로 그렇게 생겼기 때문에. 자, 주봉 보시면 여기도 똑같은 논리가 적용됩니다. 지금 여기가 2436.15예요. 여기 못 가면 그죠? 2436 여기 못 가면 바닥 깨러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튕겨가지고 위로 올라가든가 튕겨가지고 위로 올라가든가 아니면 이 밑으로 가든가 돌아가지 못하면 무너진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감안하세요. 전략을 어떻게 세울 건지는 본인이 결정하셔야 돼요. 제가 이거 올라간다 내려간다 이렇게 설명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못 가면 쏟아진다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했을 때 2436 그 다음에 319.57 여기를 못 갈 것 같아. 그러면 이건 278 그 다음에 2100 얼마죠? 30 몇이었나요? 2134 여기를 붕괴한다는 소리거든요. 그럼 지금 매수하시겠어요? 저라면 안 해요. 그걸 확인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319.57 2436으로 갈 수 있다라는 판단이 서시면 매수. 그 판단이 없다? 그럼 매수해야 될 이유 없는 거예요. 그렇게 접근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차트에 대한 내용이고 돈의 흐름을 볼 건데 오늘 돈이 좀 특이해요. 오늘 돈이 좀 특이하게 움직였습니다. 잘 보시면 코스피는 5,647억을 개인 샀어요. 외국인은 6,397억을 팔았고 기관이 261억을 샀습니다. 근데 선물이 1조예요. 1조 4,211억을 매도했습니다. 그리고 콜을 185억 매도했어요. 이거 굉장히 특이한 거예요. 굉장히 특이한 흐름입니다. 무시할 수 없어요. 왜냐?
예, 보세요. 누적으로 1조 6천억이야. 예? 1조 6,921억입니다. 누적으로 이 정도 된 거 저 못 봤어요. 예? 최근 월물에서 누적으로 1조 원 넘는 거 매수도 매도도 본 적 없잖아요. 3월물 2023년 3월물에서 예, 1조 원 넘은 적 없어요. 매수 매도 둘 다. 근데 지금 하루에 1조 4천억 내렸다는 거죠. 그래서 이건 뭔가 의지가 있는 걸로 보이는 거죠. 이렇게 해놓고 이거 청산 안 하면 상관없는 거예요. 예? 이걸 청산 안 하면, 이걸 환매 안 하면 상관없다고요. 누적으로 이미 쌓았기 때문에 이걸 예, 제거해야 올라가는 거죠. 그걸 감안하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3월 1일부터 현물을 보면 예, 잘 보세요. 지금 여기 3월 8일까지는 매수였어요. 지금 매도예요. 네, 매도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리고 매수자는 개인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현물은 개인이 매수하고 있고 선물은 외국인이 매도하고 있는 그런 형태가 된 거예요. 그럼 구조적으로는 하방인 거죠. 예, 자금의 흐름도 하방으로 바뀌었고, 그죠? 예, 외국인은 아래쪽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은 잘 감안을 하시고 거래 전략을 세우세요. 오늘 CPI가 어떤 결과를 낼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외국인의 자금 흐름만으로 봐서는 위로 갈 생각은 크게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갭상승이 떠도 떨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예? 갭상승이 떠도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왜냐면 1조 6천억이 넘잖아요, 지금. 예, 1조 6천억이 넘는 거를 한 번에 정리 못 하잖아요. 그쪽도 이익이 나는 상태에서 정리를 해야 되니까 떠도 내려온다는 거죠. 떠도. 내리면 더 내릴 거고, 예. 떠도 내려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갭상승이 와도 상승폭이 크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개파락이 오면 오히려 이제 매수하면서 청산할 수는 있죠. 개파락이 나오면 선물 매수를 하면서 이렇게 수익 실현하면서 끌어올릴 수는 있는데, 갭상승을 해가지고 손절하면서 올라갈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여요. 그래서 오늘 그 CPI 발표 이후의 흐름에 대해서는 외국인은 다소 부정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거 말고도 다른 악재가 있을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CPI 결과만을 보고 지금 이렇게 배팅하게 했다라기보다는 뭔가 외부적으로 이슈가 될 만한 걸 미리 선점했기 때문에 이렇게 자금을 집행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요. 제가 바라보고 있는 건 3월 말까지잖아요. 3월 말까지 흐름을 보고 있는데 지금 절반도 못 왔죠. 9거래일이니까 아직 13거래일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팔 아직 안 끝났어요. 그래서 중간까지 와 있는 상태라서 좀 더 지켜봐야 돼요. 이게 바닥일 수도 있고 아니면 생각보다 훨씬 더 많이 빠질 수도 있어요. 지금부터도 더 내릴 수도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분기봉은 상단선이 294에 있어요. 상단선이 하단선이 아니라. 그러니까 지금 월봉이 가지고 있는 모든 하단선보다 분기봉의 상단선이 더 낮아요. 그러니까 분기봉이 시장을 끌어내리는 상황이 온다면 월봉은 음봉을 더 키울 수도 있는 그런 여지는 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자금의 흐름이 분기봉을 도와주느냐 월봉을 도와주느냐 이제 그런 부분들을 계속 관찰하면서 가셔야 되고요. 오늘자 기준으로는 자금의 흐름이 분기봉 쪽으로 살짝 전환된 것으로 보인다. 이 정도가 제가 생각하는 관점입니다. 저는 하방을 계속 유지할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에게 매도를 추천할 생각은 없습니다. 자, 여기까지 분석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